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에 중요한 거, 현실에서 불편한 거, 현실에서 못하는 거, 현실에서 위험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선뜻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꼽아 봅시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메타가 지금 구글이나 애플한테 굉장히 피해 의식이 좀 많아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예.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 메타가 굉장히 서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에서 밀린단 말이죠. 이 모바일 플랫폼에는 내가 저기에는 장악을 못했는데 니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메타버스 공간, 특히 VR과 AR 장비 쪽에서는 내가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래서 니네 여기를 들어와야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메타가 작정을 한 게 이제 메타버스 쪽이에요. VR, AR 포함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장벽에 또 부딪혔잖아요. 뭐 블록체인 쪽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가상 화폐를 또 만들어서 한번 장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또 맘대로 또 안 되고 달러에 도전한다라고 해서 좀 밉보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디지털 자산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결제를 뭘로 할 거예요? 국가 간 거래에서 결제를.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타가 지금 거기에 지금 쭉쭉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죠, 여기가.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주가가 폭락했죠, 폭락. 네. 그래서 일단 메타가 근데 제일 기술 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애플, 아까 설명드렸듯이 AR 글라스, 그 다음에 VR 헤드셋, 이런 부분을 이제 애플이 하이엔드급, VR 헤드셋은 약간 하이엔드급으로 가고요. 아시다시피 애플이 폼생폼사 싼 거 안 만들잖아요. 걔들은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한번 보실까요? 얘네들이 AR 글라스도 만들어봤고 이제 VR 같은 경우는 구글이 카드보드로 박스로 굉장히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2014년도에. 그래서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얘들은 아무것도 쓰지 말자. 써보니까 불편하더라. 그러면 멀리 떨어진 사람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맨눈으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을 구사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앞에 유리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 친척을 같이 대화하고 싶은데 영상으로 쫙 띄우죠. 그러면 앞에 유리 앞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맨눈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뭘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글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 글라스 쪽에서는 사업화를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 만나면 이게 참 영어를 원활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설프게 하는 분들은 일단 주눅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AR 글라스를 끼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AR 글라스 앞에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영어로 대답을 하면 여기 한글로 자막이 쫙 뜹니다. 내 앞에. 그래서 이런 구글 번역기 아주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AR 글라스로 이걸 상용화하는 작업을 구글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겠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그래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쪽에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활발하게 증강현실 AR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는 기업들이 이 아마존하고 월마트 이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쇼핑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쇼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CES에서 지금 올 1월에 CES에서 디센트럴랜드랑 제휴해가지고 삼성이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뭐 여러분들 뭐 어떤 이제 상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 차 안에서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뭔가 하겠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연동이 되는 이런 기술이 활발하게 쓰이겠죠.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차를 내가 운전을 안 해요. 근데 차 안에 멀뚱멀뚱 있고 싶진 않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앞에 길이죠. 길인데 내가 맨날 가는 길, 맨날 보는 길 똑같이 보는 거 이제 식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음성으로 프랑스 이렇게 딱 외치면 파리의 거리를 쫙 바뀝니다. 이 도로가. 그 다음에 독일 외치면 독일 거리 쫙 바뀌어요. 뭘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회사랑 이제 현대차가 제휴를 해야지만 되겠죠. 자, 그런 이제 기술들이 구사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활용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관광 쪽에 한번 봤어요.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 관광에 한 7,700억을 2025년까지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스마트 관광 쪽,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도시에. 그러면 도시재생, 그 다음에 관광, 이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자체들이 관심을 두는 영역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뭘까요? 자,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에 중요한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현실에서 불편한 거, 현실에서 못하는 거, 현실에서 위험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선뜻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꼽아 봅시다. 뭐가 있는지 한번. 자, 첫 번째, 과거로의 여행, 이런 거 현실에서 못하죠. 자, 과거로 돌아가는 거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 자, 메타버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또 하나, 엑스스포츠. 내가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번지점프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고, 울렁증이 있어서 못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엑스스포츠. 이런 것들이 재밌겠죠. 자, 이런 것들과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 쪽에 메타 헤리티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헤리티지. 자, 뭐냐면 지금 저희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 협의회에서 한번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그분들이 수학여행을 우리 학생들이 단체로를 가고 싶은데 수학여행을 단체로 못 가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위험해서 못 가고 학급 단위로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현재 전 인원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수학여행을 좀 가고 싶다. 근데 뭔가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메타 헤리티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현장의 공간 가면 스토리만 있어. 예를 들면 관광지 갔는데 뭐 해설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고려시대 때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감흥이 오나요, 여러분들?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메타버스 공간에 가서 실제 옛날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거기 가니까 만들어져 있어. 복원돼서.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건드려주는 게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 관광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VR과 AR과 XR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뭐 VR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AR은 AV는 좀 약간 좀 생소하죠? 증강된 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증강가상, 증강가상. 자, 여러분들 매일 뉴스 보는데 이 뒤에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얘가 AV예요. 증강된 가상. 선거 방송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게 증강된 가상입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과 증강가상 이게 두 개 합해진 게 MR입니다. 이게 MR, Mixed Reality, 융합현실이라고 하는데 얘가 작년 초
MR이다 그러면 그냥 최고봉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XR이란 얘가 나오면서 얘가 확 죽었죠, 이제 MR이. 이 XR, 이게 제가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메타버스는 시간, 공간, 인간, 이게 세 개가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간의 핵심이 XR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XR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XR의 표본은 뭐냐? 여러분 킹스맨 영화 보셨죠? 네. 킹스맨에서 AR 글라스를 딱 저기 가운데 있는 대빵에 AR 글라스를 딱 꼈더니 저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사장들이 이 앞에 쫙 나타나요. 이게 AR 기술인데 이게 이제 AR 기술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좌표를 인식해서 이 앞에 컨텐츠를 띄우는 걸 AR이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더 진일보한 기술이잖아요.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XR 기능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플러스 되면서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게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이라 그러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딱 그 세 개만 보시면 돼요. XR만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딱 이것만 세 개만 딱 머릿속에 딱 담고 계시면 메타버스 기술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과거부터 한번 쭉 흘러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컨 라이프라고 혹시 아세요? 세컨 라이프 2003년도에 나왔어요. 지금의 메타버스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사람들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아바타로. 2003년도에 나왔는데 이건 특이했죠. 그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거 나왔을 때. 그러면서 이제 유니티가 나왔습니다. 유니티가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데 유니티와 언리얼 두 개의 양 진영으로 나눠지는데 개발을 거의 유니티로 많이 합니다. 유니티가 모바일하고도 잘 어울리고 빨리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 엔진으로 유니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유니티 6개월 과정에 배워서 지금 이제 개발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 전공을 안 했었는데 내가 진짜 개발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꼭 진짜 이 부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유니티를 배워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유니티는 굉장히 넘사벽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유니티를 배워서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실게요. 로블록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일 표본이 되는 게 로블록스잖아요. B2C2C의 개념을 제일 잘 표현한 거고요. 거기에 게임이 5천만 개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크리에이트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로블록스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2011년도에 나왔죠. 이거를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포켓몬고 나올 때 한번 보세요. 포켓몬고가 나올 때가 2016년도잖아요. 그때 뭐 또 나왔나요?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와 포켓몬고가 나온 그 시점 2016년이 굉장한 이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기술 자체가 화두가 됐었던 게 딱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트나이트. 지금 플랫폼 중에서 유저가 제일 많죠. 포트나이트가. 거기서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을 했던 게 포트나이트예요. 그래서 1230만이 동시 접속했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유저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되고 있고요. 저기 에픽게임즈라는 미국의 게임 회사가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제페토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그 다음에 홀로렌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홀로렌즈 2. 홀로렌즈 1이 2016년도에 나왔고요. 홀로렌즈 2가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19년, 20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출시가 됐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건데 가격대는 한 500만 원대.
그래서 산업용으로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는 아직 못 들어가고요. 자, 맨 위에 올라와 있죠? 오큘러스 퀘스트 2. 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가 2014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2조 5천억에. 2014년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VR 산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게 페이스북이고요. 2014년도에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2015년부터 이제 VR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설립이 되기. 저희 회사도 2015년도 2월에, 3월에 설립을 한 거고요. 2016년도에 대부분의 VR 회사들이 16년도, 17년도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갔느냐. VR, 여러분들 VR 테마파크 가보셨죠? VR방. VR방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VR 게임을 하면서 VR방이 프랜차이즈로 막 그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왜 VR방이 한 2, 3년 정도, 1년 정도 흥행하다가 왜 실패를 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VR과 AR과 XR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기업가가 될 거 아니다 그러면 여기랑 같이 상생을 하면서 내가 수익 모델을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VR방이 왜 만들어 갔다가 다 지금 없어졌는지.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VR 사업을 하면서 이 공간에 대비해서 투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본 투여가. 예를 들면 VR을 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PC방은 PC가 한 대 딱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앉잖아요. 근데 VR은 내가 활동하는 반경이 3 곱하기 3m 반경으로 내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간 대비 ROI를 한번 따져봤을 때 굉장히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R 디바이스를 끼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나요?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모피어 법칙이야. 나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잘 나오던 게 나만 딱 끼면 이게 구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알바가 빨리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돼요. 왜? 자본을 투여했기 때문에 알바를 충분히 쓰거든. 근데 나중에 이게 선순환이 되면은 계속 알바가 잘 돌아가죠. 근데 이게 수익이 계속 나다가 한 번, 두 번 오던 사람이 재구매율이 훅훅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입이 줄어들면 비용을 줄이죠. 그럼 알바를 3명 쓰던 걸 2명으로 줄여. 그럼 유저가 딱 왔는데 손 들었는데 안 와. 5분 정도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와. 열받죠, 슬슬. 그러면은 이제 악플이 달리면서 이제 거기는 슬슬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업이 쭉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은 ROI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공간 대비 수익률을 잘 봐야 되고 관여도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심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여도가 많아서 고객한테 신경 써줘야 될 게 많은지 이 부분 진짜 간단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텐츠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세 개 부분에서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싸이월드 이번 달에 드디어 이제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싸이월드 여러분들 와서 많이 도토리를 가지고 많이 써봤잖아요. 지금 싸이월드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많이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지금의 남자친구가 예전에 내가 그 만났던 사람들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가. 그거 지우러 들어간대요. 내 과거 흔적 지우기. 그래서 싸이월드가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을 해나갈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 이제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또 잘 나가줘야 메타버스가 관심도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실망을 계속 하게 되면 유저들이 계속 떠나거든요. 그러면 더 센 게 나올 때까지는 사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유저들을 만족감을 계속 줘야 된다라는 거. 자, AR 쪽을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게 현장에서 가면 맨눈에 보일 것 같잖아요. 맨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
자, 어플을 깔아야 돼요. 어플을 깔고 그 다음에 이 비췄을 때 공간을 비췄을 때 걔네들이 뜨는 거죠. 쟤네들이. 그게 AR이고 증강현실입니다. 자, 요 마이크 이걸 한번 보실게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자, 저렇게 집에서 배치를 해보고 색깔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구매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쇼핑을 하게 되는 최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저게.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수혜를 봤죠. 디지털 헬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이 어떤 기술이 구사되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건지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 여러분들 뭐 비디오, 운동 비디오 구매해서 비디오 딱 틀어서 내가 따라서 하는 형태. 두 번째, 이번에 XR 기술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내 피트니스 선생님이 내가 운동하는 걸 보고, 가이드를 해줘. 같이 보고. 자, XR 기술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데, 3D 뎁스 카메라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각도가 각도 정확하게 재줍니다. 이 3D 뎁스 카메라가 내가 움직임을 선생님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가이드 해주는 게 XR이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내 몸이 흐트러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자동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바로바로 피드백이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자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에 활용하냐면 정형외과 영역에서 제일 환자들이 많은 게 팔 쪽은 오십견, 그 다음에 허리는 허리 디스크, 밑에는 무릎 관절. 자, 이 세 개 환자가 제일 많대요. 정형외과에서. 그래서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만들었는데, 자, 예를 들면 처방을 해줘요.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가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이제 대대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자, 근데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가 펼쳐질 예정이냐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줘요. 진단을 해주면서 자,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운동을 하세요. 어디 들어가서 그러면 어플을 깔고 그 다음에 선까지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선을 TV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뎁스 카메라 하나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방을 해줬어. 근데 처방을 해줬는데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해준다고 해서 환자가 다 말을 듣느냐? 안 들어요, 잘. 그럼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방을 해줬는데 댄스 춤을 추는 거를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딱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에어로빅 나오는데 막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딱 춤을 계속해서 췄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보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정형외과 교수님이 이 분석 자료를 보기 위해서 춤추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며칠 춤을 췄는데 이분이 50견 환자예요. 근데 춤을 추는데 이 움직임을 이 데이터로 보고 다음에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분석 자료를 봅니다. 그러면 예전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한번 팔 들어보세요. 팔 들고 딱 이거 가지고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이 분석 자료를 보고 선생님이 처방을 해줄 수가 있어서 좀 더 환자한테 필요한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 쪽에 접목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고요. 자,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부분들, 스페이셜이라는 회사. 자, 저 부분에서 왜 아바타가 귀신처럼 하반신이 없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죠? 네. 하반신을 만들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반신만 동기화돼도 엄청 많은 데이터가 소요가 되는데 하반신까지 만들면 버벅거려서 사람 반으로 줄여야 돼요.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그래서 상반신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흘러가면 하반신까지 다 나옵니다. 네, 저걸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메타버 생태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